넌 일본인이잖아. 왜? 이제는 조생진이냐? 넌 완전히 한국에 집착하고 있어. 배신자. 여기 일본의 엘리트들이 라멘집에서 한 여성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너무 살벌해서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난받던 이 여성이 갑자기 어떤 한마디를 하자 모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지는데요. 그 여성은 무슨 말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도쿄 대학생 쿠로다 아야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위치한 도쿄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쿠로다 아야메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저는 역사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이제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저희의 발전을 알아가면서 얻는 기쁨도 크답니다. 저는 항상 저희 일본의 문화와 여러 발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저희 일본에는 대단한 분들이 많답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3만 대군을 고작 3천 명의 군사로 무찌른 오다 노부나가 장군부터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오히려 불만 가질 이유도 없다. 마음에 욕심이 차오를 때는 빈궁했던 시절을 떠올려라. 오로지 자신만을 탓할 것이며 남을 탓하지 마라.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자기 분수를 알아라.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요. 이외에도 정말 멋진 위인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는 계속해서 발전해올 수 있었고 지금의 풍성하고 멋진 일본 문화들도 맛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전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을 가장 좋아해요. 그분은 화승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몇백 년간 혼란스러운 전국시대에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전설적인 인물이시니까요. 전 이런 도전적인 사람들을 존경한답니다. 하지만 존경만 할 뿐 저는 정작 그런 사람이지는 않았죠. 마음속에 풍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대담한 사람들을 많이 동경해왔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런 대담하고 멋진 업적을 가진 위인들이 많이 있죠. 제가 저희의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거랍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신경을 요즘 계속해서 건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한류죠. 저희의 풍성하고 멋진 문화를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말이에요. 한류는 지금 많은 젊은 일본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젊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파고들며 저희 나라의 문화를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많이 속상해요. 이러다 나중에 저희의 역사 중 한 페이지에 한국에 잡아먹힌 일본 문화가 적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오늘도 저는 제가 즐겨보는 온라인 게시판의 댓글들을 훑어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또 똑같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저희의 멋진 노래와 문화들을 두고 왜 그렇게들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무시하는 듯한 댓글을 달며 점점 늘어나는 혐오 발언에 한몫했어요. 또 케이팝이냐? 지겹다 지겨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저는 필요 이상으로 3개 엔터키를 눌렀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 저에게 이런 현상은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요. 대학에서 친구들과 저는 K-팝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조롱했어요. 저희 모두 우리 문화 대신 한국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전통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강해중의 교수님이 믿기지 않는 발표를 하셨어요. 다음 학기부터 동아시아 문화, 특히 한류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교양 과목이 개설될 거예요.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지역의 문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 대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교양 과목이라니 미치신 겁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힘들게 삼켜냈죠. 그런데 교수님은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최근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일본인 수가 27배나 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믿기지가 않았으니까요. 27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교수님, 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약간은 격양된 질문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쿨하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영향이겠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지금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저는 교수님의 대답에 조용히 코웃음 쳤어요. 저에겐 그저 지나가는 유행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사로잡히는 기분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신규 개설 과목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학점을 따기도 수월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적을 알아야 물리칠 수 있잖아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 문화를 좀 더 파헤쳐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듣게 된 새로 개설된 한류 교양 수업은 처음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는 제 생각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강의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 뮤직비디오를 분석하면서 문화적 의미를 토론하고는 했어요. 저도 토론에 참여는 했지만 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 들었죠. 가끔 혼자 고립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 입장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양 수업 후에 하나라는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는 제1교포였는데 그동안 조용히 우리 토론을 끝까지 구경하다가 가고는 했던 모습을 봐서 기억에 남는 친구였죠. 안녕 쿠로다. 나는 하나라고 해. 하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응, 알아. 오늘도 강의 같이 들었잖아. 저는 필기구를 챙기면서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혹시 뭐 하나 물어봐도 괜찮을까?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서 떠나지 않고 질문했어요. 저는 살짝 당황했죠. 제1교포로서 제가 토론에서 항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따지러 온 걸까요? 그래, 저는 약간 경계하며 대답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한국 문화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역시나 따지러 온 것 같았죠. 정확하게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저는 가방을 들쳐 매면서 말했어요. 그냥 그 문화가 과대 포장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알맹이는 없잖아. 그리고 그 문화가 일본 문화를 침범하는 게 싫을 뿐이야. 저는 지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하나를 쳐다보며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말을 들은 하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한국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적은 있어? 정말로 알아보려 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해. 저는 하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 문화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은데 어떻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해? 제가 살짝 날이 선말투로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는 제 태도에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혹시 나와 함께 한국어 모임에 같이 가보는 건 어때?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가보고 나서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신 오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 문화를 싫어하는 저를 왜 그곳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저를 지금 호랑이 소굴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내 생각이 단호하다는 건 잘 알고 있어. 단지 한 번은 직접 경험해봐야 너도 더 너의 생각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어? 또는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는 진심을 담아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 모임에 직접 가본다면 제가 더 배울 게 있을 수도 있죠. 한국 문화를 쫓아내고 저희 일본 문화를 더 잘 퍼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고요. 결국 저는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어차피 이번에 가고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를 따라간 한국어 모임은 대학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한국어와 일본어가 따뜻하게 어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수다 떨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마냥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하나와 함께 모임이 진행되는 테이블로 좀 더 다가갔어요. 다들 인사해. 오늘 놀러온 쿠로다 아야메야. 나랑 같은 교양을 듣고 있어. 하나가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친구들은 이야기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죠. 그러더니 모두들 웃는 얼굴로 박수를 쳐주었어요. 반가워, 쿠로다. 새로운 친구가 오니까 더 좋다? 엄청 이쁘게 생겼다. 친하게 지내자. 모두들 가벼운 인사를 저에게 건네며 격렬하게 환영해 주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꽤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임 같았거든요. 부끄럽기는 했지만 사실 기분이 좀 좋기도 했어요. 그렇게 참여하게 된 한국어 모임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고 정통 한국 과자도 맛볼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정통 과자는 약과였어요. 조그마한 꽃 모양처럼 생겼는데 바삭거리기보다는 완전히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었죠.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니 그 달달함과 차의 조화는 정말로 일품이었어요. 그 이후 자주 찾아서 구입해 먹기도 할 정도였죠. 또 참가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들었는데 여행을 위해서 일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그냥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사랑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매우 진심으로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은 솔직히 저를 금방 사로잡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그저 인기 스타와 TV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연결과 우정, 타문화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 관한 것이었죠. 모임을 다녀온 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모임 생각이 자주 났어요. 결국 저는 며칠 뒤 다시 참석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강의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하나에게 다가가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하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제 손을 맞잡더군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지만 최대한 감추기 위해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렇게 두 번째 모임에 간 저는 완전히 그 모임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임은 단지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었죠. 바로 이 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홀린 듯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모임에 자주 갈수록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15세기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간단하고 논리적인 과학적으로 평민들의 문해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은 저를 매우 놀라게 만들었죠. 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한국 전쟁 후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 정책과 강한 직업윤리, 교육과 혁신에 대한 강조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지금의 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오늘날 한국은 기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도적인 산업국이 되었고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과대포장된 문화라는 편견 때문에 화려한 대중문화 너머에 존재하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유난히 유익했던 모임이 끝난 후 저는 하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줘서 고마워, 크로다. 하나가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제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 말고도 한국에 대해 이렇게나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몰랐을 거야. 고마워, 하나야. 제 대답에 하나는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문화에는 항상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내가 그걸 보기 시작했다니 정말 기뻐. 저희는 함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이렇게나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저는 어느새 한국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죠.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서 저는 더욱더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나와 다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저를 도와주었어요. 또 한국의 관습과 전통,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조별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저는 한국인 교환학생들과 한조가 되었어요. 한일 간 문화 교류에 대한 발표를 함께 준비해야 했죠.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제가 강의 초반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다 아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한국인 친구들은 저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빠르게 문학과 역사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로 유대감을 쌓을 수가 있었죠. 특히 그들의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명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제가 양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서 점점 자라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저희 옛 친구들로부터 반발을 겪기도 했어요. 제 옛 친구들은 제가 일본 문화를 배신하고 한국 학생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저를 조롱했죠. 속으로는 상처받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얼마나 편협했었는지를 깨달을 수도 있었고요. 그러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나고 옛 친구들과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함께 단골라멘 가게에 앉아있는데 금세 제 새로운 한국 문화 관심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크로다, 왜 그렇게 한국 집거리에 시간을 낭비해? 내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잊은 거야? 우리의 문화는? 절친 유키가 저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려는 것뿐이야.
그게 잘못됐어?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잘못되었냐고? 넌 이제는 완전히 한국 문화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일 정도야. 쿠로다. 하루토라는 또 다른 친구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저에게 말했어요. 항상 그 한국 교환학생들이랑 같이 있잖아. 우리랑은 이제 놀기가 싫은 거야? 이제 일본 문화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 게 아니야. 말했잖아. 나는 그냥 새로운 걸 탐구하는 거라고. 난 너희도 한 번쯤은 직접 겪어봤으면 좋겠어. 유키는 제 말에 눈을 머리를 짚었어요. 됐어.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척은 건 하고 싶지 않아. 유키의 말은 저를 찌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척하는 게 아니야, 유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라고. 내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을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의 답답함을 느낀 하루토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쿠로다, 우린 친구잖아. 널 걱정하는 거야. 케이팝 같은 과대포장된 열풍에 너무 빠져서 내가 내 정체성을 잃을까 봐. 저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어떻게 알아? 사람은 변하고 성장하는 거야. 내가 다른 데 관심 있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 우리도 메이지 유신 때처럼 좋은 걸 받아들여야 발전을 할 수 있어. 일본과 그 문화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만 해. 계속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발전이 없다고. 제 대답을 끝으로 저희는 침묵 속에 라멘을 먹게 되었어요. 서로 단절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유키와 하루토와의 대화는 저를 고립되고 오해받는 기분이 들게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친구들은 제가 다른 문화를 배운다고 해서 자기 문화를 저버리는 게 아니란 걸 이해 못하는 걸까요? 시야를 좁히는 게 아니라 넓히는 건데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하나를 만났어요. 저는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상태였죠. 왜 다들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하나는 제 이야기를 인내시 믿게 들어줬어요. 변화는 어려운 거야. 쿠로다. 너는 벌써 엄청난 여정을 거치고 성장했잖아. 친구들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 그 말이 크게 와닿았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깨달았죠. 편견 때문에 소중한 경험과 우정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배우는 일에 진심으로 임하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저는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 새로운 자세로 임하기 시작했어요. 더는 수동적인 참가자가 아니었죠. 배우고, 참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사의 마음을 남들과 나누고 싶어졌거든요. 교수님이 최신 트렌드와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일본인 수에 계속되는 급증에 대해 설명하실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곤 했죠. 이러한 노력들은 제게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초대받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알게 된 문화에 완전히 몰입할 기회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비행기에 올라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에 매료되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와 높이 솟은 빌딩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들이 신기했죠. 호스트 가족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서울은 금세 제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건 쉽지는 않았지만 매우 보람 있었어요. 언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됐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죠. 역사, 정치부터 예술, 음식까지 전부 다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공통의 경험과 배움에 대한 사랑으로 저희는 유대감을 쌓았어요. 한 주말에는 저는 저희 호스트 가족과 경주로 여행을 갔어요. 경주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였죠. 저희는 고대 사찰과 궁전을 둘러보며 한국의 깊은 문화유산에 감탄했어요. 7세기의 한국을 통일한 신라 왕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멋진 건축물과 섬세한 예술작품에 감탄했어요. 저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도시의 문화시설을 계속 탐험했어요. 전통 음악 공연에 가고 미술관도 방문하고 김치 담그기에도 도전해봤죠. 매 경험이 한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줬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한국에 왔지만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품고 떠나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제 자신에 대해, 열린 마음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견문을 넓혀주고 많은 것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았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공감 능력이 생겼으며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춘 동아시아 문화 연구를 시도하기로 했어요. 새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양국 간의 가교를 만들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무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문화에 대한 도전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이 새로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됐어요. 앞으로 도전이 있을 거란 걸 알았지만 저는 열린 가슴과 마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배운 대로 문화 교류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 배우고, 성장하고, 소통하는 끊임없는 과정이죠. 저는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나가려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저에게 다양한 관점과 넓은 시야를 준 제 친구들과 한국에게 더 많은 감사를 표하고 싶네요. 모두들 기억하세요. 열린 마음. 일본에서는 이런 가격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 가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한 축제에서 외국인과 상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흥분해서 상인에게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같은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기만 합니다. 과연 이 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 블레이크예요. 전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냥 여행 블로거가 아니라 직설적이고 때로는 날카로우며 종종 회의적인 걸로 유명한 블로거죠. 여행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힐링이 되는 듯한 환상적인 글들을 쓰는 사람은 이미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글에 제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을 과감하게 다 적고 있어요. 다행히 제 팔로워들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해주길 기대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저는 그 성원에 힘입어 더 솔직한 글을 쓰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블로그가 위기에 처했어요. 독자 수도 줄어들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댓글 참여도도 낮아졌죠. 솔직함은 좋지만 이제 새로운 곳도 많이 탐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곳은 얼마 전에 갔던 곳이랑 비슷한 곳 아닌가요? 세라피나 님의 글을 예전부터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복되는 공간과 글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제 독자들이 저희 반복되는 여행지와 좁은 관점에 질려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확실히 제 블로그를 살리려면 신선하고 색다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라피나 씨, 저희는 세라피나 씨가 이번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열리는 제94회 춘향제를 가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람들에게 신선한 주제이고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국이요? 진심이세요? 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사실 한국은 아니고 일본을 갔을 때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 좋았어요. 일본만의 특유의 분위기도 좋았죠. 그런데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몰려있는 축제를 지나가다가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행 블로거로서 흥미로워 보이는 축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저는 바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축제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변의 음식 부스에 홀린 듯이 걸어가게 되었죠. 저는 꽤 맛있어 보이는 돼지고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인지 아세요? 5,000엔이라는 거예요. 5,000엔이요. 세상에 제가 아무리 외국인이라지만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5,000엔을 지불하고 저는 음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5,000엔짜리 돼지고기 볶음은 조그마한 소스장과 함께 10점 조금 넘는 고기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5,000엔이요?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맛도 그냥 그저 그랬어요. 오히려 조금 퍽퍽한 것 같기만 하더라고요. 이미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였지만 저는 음식을 입에 꾸역꾸역 넣었어요. 돈 아깝잖아요. 여행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그 상점에서 일본인 손님이 3,000엔을 내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음 손님까지 봤는데 그 다음 손님도 3,000엔을 내더라고요. 심지어 저랑 같은 음식이었는데 고기가 더 들어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상한 저는 상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따졌죠.
그런데 일본 주인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요. 그 상인은 심지어는 진짜 억울한 듯 눈에 눈물이 고이기까지 하는데 참나 거의 연기자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냥 기부했다 치고 그 자리를 떴죠. 기분 좋게 즐겨야 할 축제인데 기분이 더러워지기만 한 채로요. 그리고 바로 블로그에 글을 적었죠. 일본 축제는 인종차별이 주제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그 글은 많은 공감과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죠. 전에 일본 축제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서 아시아는 좀 꺼려지는데요. 제 글에도 적은 적이 있었어요.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 붐비고 정신없는 사람들,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것들 뿐이었고 모두가 사기꾼 같았죠. 한국이라고 그러지 않을 거란 법은 없지 않나요? 제가 말했어요. 제 블로그 마케팅을 위했다면 이미 제가 올린 일본 축제 글을 봤을 텐데요. 왜 굳이 이런 아시아 축제에 대한 주제로 제안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분명 다를 거예요. 에이전시 측에서 강조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셰프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축제 컨설팅을 맡았다고 해요. 축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변화를 주도했다고 하니 직접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과는 분명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다면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무례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요. 제가 통화로 머뭇거리자 에이전시 측에서는 다시 말했어요. 그때는 일본 축제를 기반으로 쓴 글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에요. 한류가 지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희를 한번 믿어보시죠, 세라피나. 저는 에이전시 측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사실 지금 저희 블로그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제 경력이 걸려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뭘 따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방을 싸서 남원으로 떠났어요.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제가 남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따뜻한 도시의 분위기였어요. 전라북도에 자리한 남원은 춘향전의 배경이 된 곳이라 사랑의 도시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직접 겪어보면서 이름이 확실히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는 들뜬 분위기로 북적였고 춘향제를 알리는 화려한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도시를 둘러보러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광안노원이었어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죠. 정원은 만개한 벚꽃으로 가득했고 그 광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남원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제가 방문하게 될 춘향제도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춘향 테마파크를 포함해 여러 명소에 걸쳐 진행이 되다 보니 여행 코스를 두루 돌며 관람하기가 매우 좋은 곳이었어요. 또 한국의 고즈넉한 전통 건축물들과 목조로 된 다리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었죠. 소소한 행복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정원을 걸으면서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과연 기대만큼 대단할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흥분되면서도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춘향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꼼꼼하게 장비를 챙겨서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축제장으로 향했어요. 물론 의구심도 있었죠. 이미 예전에 일본 축제를 통해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왠지 모르게 이번엔 뭐든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어제 광안루에서 시간을 보내며 제가 좋은 기운들을 받아서일까요? 제 마음은 설레는 마음과 호기심 어린 마음이 더 큰 상태였어요. 춘향제는 미모와 정절로 유명한 춘향이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축제였어요. 1931년부터 남원에서 매년 열리고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랑받는 문화 행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축제였죠. 이제까지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축제였죠. 확실히 그 오래된 역사들이 축제에서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적인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장비를 가지고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제 눈앞에는 사람들로 가득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축제를 즐기려는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예전에 일본 축제 모습과 겹쳐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른 마음으로 제대로 임해보겠다고 다짐하며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공기 중에는 국악 소리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것이 느껴졌어요.
생기 넘치는 분위기에 빠져들면서 회의적인 마음이 저도 모르게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건 음식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양한 한식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장작불로 조리한 직화구이 치킨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상인은 장작불에 구워 특유의 훈연향이 난다며 맛있을 거라 장답했죠. 확실히 냄새가 매우 좋더라고요. 치킨 자체도 매우 촉촉해 보였고요. 결국 저는 사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딱 보니까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4만 원은 하겠다 싶었죠. 얼마예요? 제가 지갑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15,000원입니다. 상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얼마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 번 되물었어요. 15,000원이요. 상인이 조금 더 크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15,000원이죠? 비주얼이나 냄새나 모든 걸로 봤을 때 그 가격은 축제가 아니더라고 저렴한 편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뒤에 사람들이 기다릴 것 같아 빠르게 돈을 지불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다시 봐도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게 생긴 통닭이 제 눈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다리를 뜯어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죠. 그을린 맛도 적당히 났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맛 자체가 고급진 맛이 났어요. 이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같지 않았죠. 배가 고팠던 저는 순식간에 그 닭 한 마리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눈 깜짝할 새에 먹었다는 건 바로 이런 말이겠죠. 저는 처음 먹은 직화구이 치킨을 맛보면서 기분 좋게 놀랐어요. 아마 일본에서 이런 것을 축제에서 먹었다면 아마 7,000엔은 요구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괘씸하네요. 호기심이 더 생긴 저는 그 다음엔 전이라고 하는 한국식 부침개를 먹어봤어요. 3,000원에 큼직한 전 한 개를 샀고 3,000원에 현지 막걸리도 한 병 곁들였죠. 저는 바깥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맛도 풍부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겨우 6,000원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겪은 과거 일본 축제의 터무니없는 가격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저렴하게 맛있는 축제 음식들을 먹으면서 백종원 셰프가 주도한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분명 그가 가격 적정화와 품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은 게 티가 났거든요. 사람들이 축제를 즐겁게 즐기는 것을 원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축제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흔히 한국의 고든 램지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더본코리아의 CEO로 여러 성공적인 레스토랑을 거느린 사업가이자 셰프였어요. 대부분을 서민들을 위한 가격과 가게 방침들을 많이 내놓고 있었더군요. 작년 축제가 과도한 물가와 허술한 운영으로 비판받은 후 남원시청의 초청을 받아 춘향제 컨설팅을 맡게 됐다고 해요. 백종원 셰프는 도전을 받아들여 축제의 명성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래된 축제는 사실 몇몇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저평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 주민들이 되게 노력해서 명맥을 잘 이어왔는데 백종원 셰프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그가 이번 축제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현지 상인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레시피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도왔으며 현금 없이도 편리하게 음식을 살 수 있는 무인 판매기 개념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무엇보다 자릿세를 없앴다고 해요. 돈을 비싸게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없애버린 것이죠. 대단한 결단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축제를 계속 돌아다니며 저는 더 많은 상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백종원과 그가 사업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전통 한과 상인은 백종원의 도움으로 원가는 줄이면서 품질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매출이 늘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남원 춘향제를 겪으면 겪을수록 회의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춘향제는 기분 좋은 의외의 경험이 되고 있었죠. 성공한 CEO의 좋은 취지 때문도 있지만 광안루의 그 고즈넉함과 따뜻한 사람들의 조화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선사하고 있었어요. 사진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춘향제는 단순히 음식만의 축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수많은 문화 행사와 공연이 마련돼 있었죠. 저는 축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활동에 더 깊이 빠져들기로 했어요. 그 많은 행사 중 하나 기억에 남는 행사는 춘향사랑 백일장 대회였어요. 저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젊은이와 어르신 할 것 없이 참가자들이 열정적으로 글을 적고 때로는 낭송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깊은 감정과 정교한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그 다음엔 국악 공연을 관람했어요.
음악가들은 가야금, 장구 등 다양한 전통 악기를 연주했어요. 선율은 듣는 이를 과거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한국 문화와 역사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정을 건드리는 알 수 없는 선율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또 다른 필수 관람거리는 춘향 선발대회였어요.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의상이 눈을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이 축제의 메인 행사이기도 하더군요. 아리따운 여성분들께서 우아하고 정교한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이 광안루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서 있으니 한국이 역사를 보존하고 축제로 엮어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경외심이 들더라고요. 서예 워크숍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강사가 한글로 춘향을 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너무 즐거웠죠. 서예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그 기술의 경외감을 느꼈어요. 해가 저물고 밤이 되자 축제장은 등불로 환히 밝혀졌어요. 은은한 빛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죠. 축제장을 거닐며 풍경과 소리를 만끽했어요. 춘향제가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라는 걸 실감했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념하는 축제였으니까요. 축제에선 전통 놀이와 체험거리도 다양했어요. 아이들이 윷놀이를 하고 어른들이 씨름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공동체 정신과 기쁨이 전염성 있게 다가왔어요. 어느 저녁엔 판소리 공연에 갔어요.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하는 노래를 섞어 이야기를 풀어주는 예술이에요. 소리꾼은 다양한 발성 기법으로 이야기의 감정을 전달하고 고수는 리듬으로 공연을 풍성하게 만들죠. 춘향전의 이야기가 매력적인 예술 형식으로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그 연희자들의 열정과 재능에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죠. 축제 기간 내내 저는 전통과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려는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문화유산과 춘향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점점 이 춘향제에 더욱더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걸 영광으로 여기고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울 기회를 얻게 된 걸 감사히 여기게 되었죠. 축제 사흘째가 되자 저는 완전히 축제에 몰입하게 됐어요. 처음에 선입견은 사라지고 축제와 백종원,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마음이 넘쳐나더라고요. 축제장 바깥쪽으로 가봤어요. 외지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공식 축제에 포함되지 않아서 물건 값을 더 비싸게 받곤 했죠. 대조는 확연히 보였어요. 축제 안의 음식은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도 좋은데 밖의 음식은 과한 값을 받으면서 품질은 의심스러웠거든요. 외지 상인 몇 분을 만나 저는 그들의 관점을 들어봤어요. 백종원의 변화에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경상북도에서 온 한 상인은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모두가 비싼 자리세를 내야 하는데 이젠 축제 안부스의 싼 가격을 저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백종원의 노력으로 축제 경험은 크게 향상됐지만 축제의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 것이었죠. 아무리 긍정적인 변화라도 나름의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는 걸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어요. 백종원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핵심이 자리세 폐지라고 설명했어요. 자리세란 상인들이 축제 장소 사용에 대해 내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 때문에 상인들은 뭔가 부담이 커져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리세를 없애면서 상인들이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또한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현지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는 아이디어도 도입했어요. 이는 지역 농가를 지원할 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정통 한식을 선보일 기회가 되었죠. 예를 들어 제가 먹어본 막걸리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쌀로 만들어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풍미가 났어요. 백종원의 컨설팅 접근법은 통합적이었어요. 음식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격, 물류, 문화적 진정성 등 축제의 모든 측면을 살폈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취지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헌신은 축제의 구석구석에서 느껴졌고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볼 수 있어 감동적이었죠. 축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춘향제는 모든 면에서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너무나 많이 배웠고 백종원이 이끈 긍정적 변화를 직접 목격했죠. 또 한국이 오래도록 역사를 보존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제에 대한 제 블로그 글이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축제의 변화뿐 아니라 저 자신의 변화까지 담은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처음 저는 굳게 닫힌 마음으로 남원해왔지만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감사를 안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축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자원봉사 가이드로 활동 중인 고등학생들과 만난 것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 했고, 저는 축제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도 나누고 싶어 했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건넸지만 그 친구들이 너무 열정적이라 오히려 제가 그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았어요. 아이들은 저를 데리고 전통 혼례 재현 행사에도 데리고 가줬어요. 신랑 신부가 멋진 한복을 입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대대로 내려온 풍습과 의례를 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학생들은 각 과정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깃든 전통과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심이 느껴졌죠. 축제의 마지막 날, 막걸리를 마시며 아름다운 광안루 위로 불꽃놀이를 구경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미 이 한국 축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번 일본 축제와는 다르게 완전히 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즐거움과 만족스러움만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번에는 얼른 이 한국의 오래 이어온 아름다운 축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 와봐야 할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심이었어요. 이보다 아름다운 야경과 경외심이 드는 축제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였죠. 그렇게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안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제 경험을 얼른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신이 나더라고요. 춘향제는 진정 인생을 바꾸는 계기였고 그 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끝까지 에이전시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죠.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독자들은 춘향제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백종원 씨의 호기심을 보였어요. 또 한국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며 직접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죠. 제가 사진도 아주 많이 첨부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나 아름다운 야경은 처음이에요. 저 음식이 겨우 3,000원. 내년에는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너무나도 즐거워 보여요. 저도 한복이라는 옷을 꼭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등등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반응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죠. 또 글이 대박이 나면서 저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여행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정이 다시 되살아났거든요. 아직 세상에는 탐험하고 함께 나눌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춘향제 덕분에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즐거움, 열린 마음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다음엔 어떤 모험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두근거려요. 결국 한국 여행은 그냥 업무 차원을 넘어선 개인적 전환점이 되었어요. 열린 사고방식의 힘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런 깨달음과 저희 열정을 다시 한번 깨워준 한국 여행에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이번 경험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움과 교훈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블로그 글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 덕분에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 또한 생기게 되었죠.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싶어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은 이제는 제게 정말 특별한 나라가 되었어요. 멋진 축제,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정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찾아오고 싶네요. 여러분도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줄 거예요. 저처럼 한국에서 또는 다른 어딘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